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이지 한창 KBS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KBS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뭐 여야, 그다음에 뭐 좌우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차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KBS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창립한 이후로 자발적으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지금 김희철 사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서명을 했고 그분들이 어찌나 당당한지 자기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명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그냥 이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KBS 내부적으로 약간 진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PD연합회 뭐 이런 데에서도 공식적으로 65%가 넘는 사람들이 김희철 사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지금 서명까지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KBS 같은 경우는 자초를 한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근데 그 정권이라는 것도 민주당 쪽의 입맛에 맞게끔 방송까지도 뭐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 약간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방송 자체를 그냥 뭐 삭제를 시켜버린다든지 그것도 뭐 논란이 커지니까 나중에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따의 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나 편파적인데 수신료조차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국민이 도대체 그거에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자초한 일인 것이고 KBS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분리징수는 확정이 된 상태이니까 이게 뭐 철저한 기억이 없지 않고서야 매각이 되지 않을까, 금방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새로운 암적인 존재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형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MBC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MBC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이냐 난리만이냐 이거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뭐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이다. 그때가 윤석열 정부 또 초창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막 쌩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바이든인지 난리만인지 아무리 내가 들어보더라도 뭔지를 모르겠다. 영상을 그러니까 원본 자료를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원 또한 확인을 해줬습니다. MBC가 악의적으로 조작적인 보도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MBC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추가로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MBC가 냈던 어마어마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기자 사이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시에 MBC가 악의적으로 녹취록을 갖다가 조작 보도를 해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왜곡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했던 담당 기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뭐 이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었기 때문에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기소하지 않았었는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 보도가 채널A 기자와 이철 측 제보자 지모 시간의 녹음 파일 내용 이철 측에 공포스러웠다라는 의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MBC가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유도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검찰이 정신이 나간 것이죠. 왜냐? 이철의 지금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MBC가 뭐 혐의점이 없다라고 본 것인데 이철이 공포스러웠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 이철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다 지금 밝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검찰이 이철 MBC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검찰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MBC도 어떻게 했던 겁니까?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꾼 이철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보도를 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정정보도를 했던 것인데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를 따져달라고 검찰한테 지금 고발을 했더니만 검찰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MBC랑 똑같이 이철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범죄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지금 결론을 냈던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상한 그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죠. 왜? 이동재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예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소 처리가 됐었죠. 뭐 그때 당시에 검찰이 또 얼마나 그 난리를 쳤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막 반려를 하고 수사팀은 뭐 혐의점이 없다라고 불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그거를 방해를 했다라는 게 다 지금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죠. 첫째가 일단 검언유착이 아니라 뭐였던 것이다? 권언유착이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었죠. 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즈음에 작년 4월입니다. 시민단체인 자유민주국민연합이 항고장을 냈습니다. 뭐에 대한 항고장을 냈던 거냐? MBC 기자를 어떻게 도대체 불기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고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라고 항고장을 낸 것이고 그거를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MBC 기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항소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 처리할 수 있냐?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항고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됐다? 기각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MBC는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한동훈 장관은 다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공정한 것이겠죠. 왜? 이미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한동훈 장관과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이동재 기자가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를 했던 것은 맞던 것이고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MBC에 대한 수사는 다시 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는 한 팀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재랑 MBC는 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MBC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MBC는 유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히 법원 판결로 봤을 땐 맞는 것이겠죠. 검찰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또한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MBC 기자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유출 의혹 또한 마찬가지로 되돌아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그때 MBC 기자가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그냥 뭐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핸드폰 뒷문으로 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찰 수사 기록에 담겨있는 통화 노출록, 채팅 메시지 이런 것들을 MBC 기자가 상세히 보도를 했었거든요. MBC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기생하고 있는 잡스러운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다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MBC의 장민수입니까? 장인수네요. 장인수 기자라고 하는 인간이 저런 식으로 수사 기록을 갖다가 다 유출을 했던 것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언제 공개를 했다? 대선을 코앞에 앞뒀던 작년 2월에 공개를 했다. 저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MBC 또한 마찬가지로 재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왜? 애당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냈던 게 또 언제였습니까? 저것도 2020년도 총선을 딱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MBC가 저런 식의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BC가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을 진짜 코앞에 앞두고 2주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나 거대한 이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갖다가 터뜨렸던 거. 그것도 결국은 허위 보도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MBC 기자라고 하는 인간이 MBC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수사 기록을 유출하다 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MBC라고 하는 조직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떤 겁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총선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민주당의 압승을 안겨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언론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2020년 당시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그것 또한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될 것이고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수사 기록을 유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지금 뭐 장인수였나요? 그 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KBS를 정상화시키고 난 뒤에 바이든 날리면 그딴 식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MBC 또한 마찬가지로 철저히 개혁을 함으로써 언론 개혁을 완성을 시켜야 될 겁니다. KBS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MBC 또한 마찬가지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영화가 되어 있는 SBS를 둘러싸고는 왜 도대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랑 MBC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싹 다 우리가 이런 공영방송도 민영화를 시키는 거 그것만이 제가 보기엔 답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